해야 할지 아니면 자기 그 현시 욕구라고 해야 할지 그 자기 개인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어떤 공익적인 측면, 자기 소속 조직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은 전혀 없이 그렇게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차장 총장 직무대행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그건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조직이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서로 어울리면서 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 모으기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뭐 선한 작용이 계속 나아가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묻는 것은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많이 객관적으로 어떤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른 고집을 피우거나 또 불손한 언행, 불손한 태도를 통해서 남을 자극하는 그런 언행들 이런 것들은 무슨 심리라고 생각을 하며 어떻게 통제를 할 생각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예. 지금 배에 구멍이 났는데 그걸 메꾸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거기에 협조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구멍을 더 내고 다니거나 혼자 더 난파선으로 이걸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어떤 관리 방안은 가지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새겨 들어서 앞으로 더 고민해보고 많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만석 차장님을 비롯한 오늘 검찰 식구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저는 지금 이 국면은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질서를 지켜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세력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민주당 의원님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검찰을 옹호하느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검찰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옹호하느냐?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싶을까 이분들은. 국가의 시스템 특히 가장 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체제 체계를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조작된 수사라고 주장하는 이유, 공소 취소해달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이유, 대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들,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래야만 그 무너뜨린 폐허가 되면 그 정상적인 질서 속에서 일어났던 범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대우각성해서 이 국면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했던 이상현 부장검사 사직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오늘 엄희준 검사 나와 계시지만 범여권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쿠팡 사건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도덕적인 검사로 매도하면서 공격합니다. 위정교사 사건 김용식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현욱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더구나 이 가장 심각한 이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회다 뭐다 해서 완전히 조작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 허훈 부장검사 사직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검찰청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검찰의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지금 뭐 국무총리실에 있는 TF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한 가지 이유가 그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을 옹호한다라는 이상한 오해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도 검찰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검찰이 정권 바뀔 때마다 일어났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저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범죄 흔적 지우기라는 아주 불순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이 바랍니다. 시점에서 잘 구분해 보세요. 이게 어떤 점에서 검찰이 공격받고 있는지, 그게 과연 공격 받을만 해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권의 심기를 거슬렀던 역사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잘 구분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나면은 현재의 그 형사소송법상의 구조도 대폭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예, 네, 아까 그 안미연 증인이 이 검찰과 경찰 간에 지금 나누어진 구속 기간도 검찰 송치 이후에 그 실체가 달라지거나 피의자가 달라지는 양상, 그래서 반드시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지만 이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의 대변화, 공판 중심주의의 강화에 따라서 이 증거물에 기반한 기소의 판단, 영상 녹화나 이런 것들이 의무화된다거나, 그러니까 공판 전 구속이 아마 대폭 제한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사 구조를 생각하고 아까 안미연 증인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 소송 구조의 대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돼야 되고, 이 국회도 그래서 그것이 말씀 우려하시는 실체적 진실과 또 피해자의 갖는 부정의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혜를 다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은 뭐 굳이 그렇게 강변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안미연 증인께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자, 다음 질의는 서영교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연 증인에게 저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절차들은 머리를 맞대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범이 6개월 만에 구속이 만기가 돼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란과 외환죄와 같은 아주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처럼 구속기간을 연장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안미연 증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나와서 말하는 태도는 그걸 진심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죠.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으로 생기는 책임은 그러면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수사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걸 합의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건들 어느 피해자도 보호될 수 있게, 나쁜 범죄자는 다 잡아들일 수 있게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냥 만드는 겁니까? 그 걱정이 많으면 안미연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그냥 기소만 합니까? 기소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국가수사본부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이재명 잡으려고 무리했어요. 잘못했어요. 증인들이 다 나왔어요. 내가 다 연락도 해봤어요.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가 접견 과정 속에서 녹취한 내용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 이화영 증인이 있을 때 그 변호사와 같이 있었다고요? 그 변호사는 그날 오후에 검사실의 접견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시키면서
김용 수사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김용은 5월 3일, 남욱은 5월 3일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25년 10월 17일 대장동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5월 3일은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습니다.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남욱의 진술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이었어요. 남욱의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수사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었더니 정적 재고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나무인이었더니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 아닙니까? 심우정, 박성재, 오늘은 황교안 압수수색입니다. 황교안이 SNS에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을 빨리 잡아가야 된다. 내란을 일으켰는데 황교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잡아가라고 쓴 겁니다. 이게 바로 내란의 부안해동 아닙니까? 윤석열 하나가 검사 잘못해서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을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 개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안미영 검사 특히 저는 입법자 여러분이 책임지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세입니까? 그게 지금 국가명한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럼 이 입법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겁니까? 그따위가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맞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따위가 말이 되는 말이에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책임지지 않으시 입법을 하시면 안 되지 누가 않습니까? 책임을 안 진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결과에 김신혜법, 주십시오. 태완이법, 살인범 공소시효 누가 없앴어요? 내가 없앴어요. 여러분은 미제 살인 사건 제대로 해결한 적 있어요? 네. 살인범 공소시효 내가 없앴어. 우리가 입법기관이 만들어서 화성연쇄 살인범 잡았고 약촌 오거리 살인범 잡았고 여러분이 기소해서 누명 쓴 사람들 다 재심으로 누명 벗겨줬어요. 검찰이 화성살인범이라고 잡아서 누명 씌운 사람 누가 벗겼습니까? 저는 태완이법 만들어서 사건 해결한 적이 벗겨낸 거예요. 있습니다. 안미연 반성하세요. 의원님. 제가 안미연 증인 좀 일어나 보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윤석열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증인 안 물어보니까 대답도 해야지. 증인에 대해서 윤석열의 검사로 있다가 얘기하세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잘못된 짓 할 때 제대로 한마디 얘기라도 했어요? 제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심우정이 즉시한 거 하지 않을 때 말을 한마디라도 했어요? 제게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증인을 닥달해요? 저는 즉시한 거에 찬성한다고 증인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말씀드렸습니다. 됩니까? 지금 오늘이 무슨 자리예요? 국감 자리인지 몰라요? 아닙니다. 아직도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알아요? 여기 와서? 아닙니다. 여기 와서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알아요? 참고인으로 정상들이 발언하는 거예요. 세우니까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아닙니다. 안미연 검사! 범죄자입니까?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 범죄자입니까? 분이에요? 국회의원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원님께서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오늘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감사를 자리예요. 서영교 의원님, 자, 우리 안미연 검사님 저렇게 조금 진정해 주세요. 네, 안미연 검사님 그냥 일어서 보세요. 네? 일어서 보세요. 지극히 훌륭한 이 검찰이시네, 검찰. 수사 기소 분리가 기소했어요. 네? 검찰의 권한 남용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또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 국회가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영교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빙글빙글 뭐 가로 세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삐딱하게 우리 박상현 검사는 거기서 굉장히 웃으시는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할 자리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 수사 시스템, 수차례 증인을 불러놓고
제대로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정인을 회유하거나 급박한 그런 이 보안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의 남용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개혁을 맞닥뜨려서 성찰하는 집단적인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검찰 전체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다소 듣기 불편하더라도 기왕에 검찰 조직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국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국민께 송구한 모습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입법자들이 제대로 검찰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상의하고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입법자들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지혜를 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소송 구조가 불가피하게 대폭 바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안면 증인이 생각하는 건 현재의 소송 구조 아래서의 보안 수사가 꼭 필요하다. 아니에요. 다 바뀔 거예요. 바뀌는데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그다음에 이 수사권의 남용이 서로 절충되는 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마리의 토끼,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인권 침해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절충점에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상의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신 그 각오도 없이 하십니까? 이렇게 다그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앉으세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검찰 세력에 엎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나 또는 조직을 담당하고 그 짐을 지금 떠안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다 지금은 성찰의 시간인 겁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울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제하시고 진행하시죠. 국정감사. 고개를 떨궈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끝까지 지나가시죠. 자,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끝도 없죠. 보안 사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100가지 1000가지 얘기할 수 있고 보안 수사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사례를 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아까 그 구속사건 얘기를 하는데 구속사건은 기본적으로 영장 단계에서 검사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검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그러면 법률가들이 2명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들었던 그 사건도 정말로 보안수사가 필요하다. 이게 이 사람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진짜 그런 사건들은 구속을 푸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까 든 사례도 그래서 무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예를 들면 끝도 없다. 그리고 A, B, C, D, E 중에서 하나의 뭐 범죄 사실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보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사건을 분리해서 A, B, C, D는 구속 기소하고 D는 E는 저 보안 수사 요구를 경찰에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 경찰 수배, 검찰 수배 얘기하는데 수배의 유치 장소가 달라서 구금 장소가 멀어가지고 뭐 불명확해가지고 혼선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 해남에서 수배된 사건, 수배된 사람 그 잡아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동안 몇 시간씩 이 뭐 구금 장소 때문에 그 48시간이 모자라는 사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은 그렇게 끝도 없고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그다음에 수사 종결권 등등의 많은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입맛에 맞는 정치 수사를 하고 마침내 대통령 권력을 거머쥔 연성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 3년 내내 야당의 대표에 대한 혹은 그 야당에 대한 자신의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한 이런 이 검찰권 남용 정권, 독재 정권이 문제가 됐고 그 독재 정권은 특정 정치 세력과 유착하고 또 특정 그 보수 언론, 검찰 이 같이 해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가 됐다. 대통령 세력, 정치 권력과 위성 정당처럼 검찰이 그동안 했던 그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성하는 태도 없이 국민들께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구조를 바꾸는 문제다.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둘 것인가. 그것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안 수사는 100%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죄명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구조는 그러면 이전에와 다를 바가 없다.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모든 선진국들이 가는 그 기조를 가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검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보다 나은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를 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이걸로 그냥 발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기도 부천시 김기표입니다. 저도 질의할 것이 있어서 한참 써놨는데 이거를 해야 되겠네요. 안면 검사님 참 똑똑한 검사님으로 보이네요. 여기 계신 대검 차장님이나 검사장님인 대검 부장들이 안면 검사보다 덜 똑똑해서 그냥 있는 걸로 아는 모양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검찰 출신이고 실무를 하는 검사들 상대로 계속해서 변호 활동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여기 계신 대검 차장님들과는 달리 실무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그리고 검사들은 모르는 검찰 밖에서 일어나는 온갖 음모와 협잡들까지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저는 사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낫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혹시 검사 출신이어서 나도 모르게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신이 맞다고 확신한다면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당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 말도 안 되고 이른바 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검사를 해봐서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잘 압니다. 그러나 나와서 변호사도 한 10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나라 전체 판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검사들이 틀에 갇혀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지들만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애국심은 검사만 있고 실무는 검사들이 다 가장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한번 고쳐지면 몇십 년은 기본적으로 가니까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민주당이나 정부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피감기관들 상대로 국정감사해 보면 검사들의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쫙 돌려보세요. 법원, 감사원. 국민들은 대부분 검사들 싫어합니다. 그런 국민들이 이런 태도를 보면은 더더욱 반감을 갖겠죠. 정치인들 중에는 검사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신대로 주장을 하는데 우연히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을 막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혼내. 내정도 없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힘자랑이 대단합니다. 21대 22대 국회가 들어오면서 그 도가 지나쳐서
무자비한 탄핵을 했고 대통령실 특활비 본인들은 나중에 원복하다 못해서 더해서 부활한 특활비 몽땅 삭감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불행의 사태의 절반 이상 민주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국회에서 여전히 그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폐지하는데 16분, 검찰을 해체하고 부처 만들고 뜯어붙이는데 30분이면 통과시킵니다. 왜? 우리 법사위의 위원장님 힘자랑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회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조금만 나오면 바로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 반론 발언, 각종 이유를 붙여서 발언권을 줍니다. 우리 야당에게는 단 1분도, 단 1초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은정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거짓말했습니다. 나경원 아들 사건 압수수색도 안 하고 피의자 조사도 안 했다. 나경원 아들 학교 공부 중에 있었던 건데 왜 기소 중지 안 했냐. 자, 제가 그때 신상 발언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사 받을 만큼 받았고 조사 받을 만큼 받았고 13건 여러분들이 저 2020년에 2019년 원내대표로 여러분들하고 강하게 싸웠다고 13건 허위 고발하고 MBC랑 같이 해서 한 거 이성윤 중앙지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12건 무혐의 해주고 1년